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청년의 입지라는 관점에서 나온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입지와 관련해서 가톨릭 교회는 다소 기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사실 소수고요. 교회 바깥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 장년층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도 딱히 없고, 또 청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속 깊은 얘기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선배들이 또한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게 한 세 가지 부분이 결여돼 있어서 네. 그 청년들이 이제 본당을 떠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재미가 없어서 아무래도 네. 재미가 없어서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나의 현실적인 능력이라든가 현실적인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만족감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재미 같은 경우에는 본당에서 사실 재미를 찾는다, 교회 공동체에서 재미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두 번째, 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네. 만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러면 열정이 있는 혹은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그 자리로 와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지만 또 다른 면에는, 그 이면에는 또 자신의 역량을,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해결이 되면은 첫 번째 재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종교적 보상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교회가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그리스도교 교양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서 우리가 신흥 종교와도 다르고 또 세상과도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인식시켜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신흥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정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A면 B야, B면 C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C를 믿으면 모든 게 다 끝이야, 이러거든요. 근데 세상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일반적인 어떤 그 세속의 도덕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둘 사이의 어떤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역사와, 그리고 그 교회를 둘러싼, 신앙을 둘러싼 제반 지식들과 맥락들을 이해하는 이 교양을, 이 그리스도교 교양을 이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기성 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깊이 있는 그리스도교 교양을 이제 가짐으로써 이제 세상과 신앙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또 세상과 신흥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는 차이점을 얻는다면은 아무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면 또 이제 바깥에 있는 청년들도 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저런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있구나, 저런 롤모델이 있구나, 라고 찾아오지 않을까. 교회에는 롤모델이 성직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직자 될 사람만 교회에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신자들, 청년 신자도 마찬가지지만요, 기성 신자들도 그런 재교육의 기회를 교회로부터 받거나, 또 신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교회 안에서 펼칠 수 있도록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정교회 신자시잖아요. 선생님이 속해 있는 정교회 안에서는 청년들의 활동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모여서 저희 이제 대주교님하고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큰 두드러지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세계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이제 이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동유럽 지역만 해도
이제 정교회 신자들 간의 영화 모임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이거는 불가리아 정교회 친구한테서 이제 들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영화 모임이라고 해서 영화를 이제 그 성직자나 청년 신자들이 모여서 같이 시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주제를 나눈다든지 또 이제 KYD라든가 WYD와 비슷하게 최근에도 이제 루마니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접했던 소식이 2015년에 클루지 나포카라고 하는 그 루마니아 도시에서 있었던 동유럽권 정교 청년대회 있었고요. 네, 이어서 5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기는 한데요. 선생님께서는 정교회 신자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정교회에 입교를 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또 정교회는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정교회에 입교하게 된 그 계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우선 세례는 정교에서 받지 않았었고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정교에 입교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이제 견진성사를 받아서 이제 정식 신자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을 살면서 되게 많이 받아봤던 질문 중 하나예요. 근데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이지만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 답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정교회는 청년 신자들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통제 대상으로만 본다고 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가 정교를 그냥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 생각을 해도 그게 쉽사리 그런 것들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게 그 안에 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죄송해요. 그 안에 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태어나고 이제 성장하고 함께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고 또 이제 공동체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저도 거기서 한 10년 정도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얼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감동이 몰려오시. 죄송해요. 이런 것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령이 내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미안하게 내지는 이제 네네네.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정말 떠나지 못한 어떤 그러니까 박혀져 있는 뿌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본당 신자분께서 어르신 한 분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네, 마지막 질문은 아마도 모든 강연자분들께 갈 수 있는 공통 질문입니다. 박진성 선생님께 샬롬회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제가 샬롬회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거였거든요. 단순히 어떤 교회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이 너 성직자 될 거야? 너 신분이 되고 싶어?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한번 교회 봉사를 해보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동원해서 교회에 기여해보고 싶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거든요. 샬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교회에 봉사를 한다 혹은 교회에 열심이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들이 보통은 뭐 성당 열심히 나가고 뭐 이제 미사 열심히 나가고 모임 열심히 참여하고 신부님 말하는 거에 잘 순종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교회 열성 모임 신앙심이 두터운 것 같으면 신학교 가고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각자의 전공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정치학, 뭐 법학, 뭐 심지어는 뭐 생명공학 이런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런 것들을 교회와 접목시켜가면서 본인들이 겪었던 뭐 정당인으로서의 경험, 연구원으로서의 경험, 뭐 인권운동가로서의 경험, 뭐 교사로서의 경험, 뭐 아니면은 뭐 번역가로서의 경험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한데 섞어서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는 거. 네네. 저는 그 점이 정말 샬롬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청년들이 진짜 말 주체가 되는 자리. 청년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통제를 하고 이런 말 하지 마 저런 말 하지 마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시행착오도 겪어볼 수 있고 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네. 하는 자리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샬롬회가 소중한 자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샬롬인데 네.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네. 저는 상당히 부끄럽네요. 네, 샬롬에는 이렇게 능력 있는 청년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정부 교구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로 연락을 하시면 샬롬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연부터 질의응답 모두 알찬 구성으로 마련된 시간이었고요. 교회 안에 이런 자리가 계속되어서 박진선 선생님의 경험과 통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강연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